이재명 정권 조기 종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보겠습니다. 강성반탄 장동혁 국힘 새 당대표에 어제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장동혁 후보가 최종 선출이 됐는데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당헌 제26조에 의거하여 당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랬듯이 앞으로 바른 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장동혁 이제 대표죠. 장동혁 대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모든 걸 바치겠다. 장동혁,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겠다. 대여 강경 투쟁을 첫일성부터 예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윤경호 위원님. 첫일성이 정권 끌어내린다 하면 여야 관계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정청래 현 민주당 대표는 뭐 만나지도 않겠다 그랬잖아요. 네. 강대강 극대 대치 이건데 저는 장동혁 당선을 보고 극우 세력이 제도권에 정착을 했구나. 굳이 뭐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네. 제2당이 그러니까 이 집권당 다음에 제2당이 극우 세력들이 지금 또아리를 틀었거든요. 하원에서. 물론 여러 해 걸리긴 했습니다. 프랑스 경우는 72년부터 시작됐던 그게 지금 24년 선거에서 자리를 잡은 거고 네. 독일은 기독교 관련 기민당일 거예요. 거기서 떨어진 정당이긴 하지만 올해 선거에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우리도 결국 제1야당을 극우 세력이 자리를 잡은 거. 자리를 잡았다기보다 제도권 안에 정착했다. 이건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약간 세계적인 좀 분위기도 그렇긴 하지만 지금 극우라고 좀 표현을 하셨어요. 극우가 결국 이 기성 정치권에 이제 자리를 아예 잡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셨는데 관련해서 민주당에선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볼까요? 네. 극우 쌍둥이의 결선이었고 장동혁 후보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아닌 전길대회로 전락을 했다. 축하의 말은 의례적으로도 건네기가 어렵다. 사실 이게 최수영 위원님, 네. 의례적으로도 축하해요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가 첫일성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이거는 탄핵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탄핵을 하는 얘기죠. 그런데 뭐 네. 일찍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도 조국 전 대표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네. 게 이제 쇄빙선 역할을 하면서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그러면 야당 대표로 된 사람이 우리는 정권 재창출을 포기하겠습니까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의 강성한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이제 이 말이 시기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나가 있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약간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가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 대통령이 외교 순방에 나선 상태에서 신임 선출된 야당 대표가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듣기 거북한 얘기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예측치 못하고 그다음에 이변이라고 얘기하는 장동혁 대표의 당선은 결국에는 더 강하게 싸워달라는 반탄파 당원들의 강한 그 욕구가 이제 집결되어서 이루어진 이 일이기 때문에 네. 취임 일성, 당선 일성으로 저는 내가 그럼 그 선봉에 서겠다. 그렇게 레토릭으로 이해해야지 실질적으로 탄핵을 할 수 있는 무슨 의석수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저는 시기적으로 약간 좀 기분 나쁘고 오해할 수는 있을 거지만 네. 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의 현 작금의 정치적 상황을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굉장히 어떤 강성 지지를 등에 업
없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첫일성으로 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이 좀 있다. 끌어내린다는 좀 센 표현을 썼지만 진짜 뭐 그럴 의석수도 안 되고 다만 정권을 교체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로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분명한 건 굉장히 강성인 당대표가 이번에 선출이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 프로필 같이 볼까요? 근데 장동혁 의원이 많이 보긴 봤는데 언제부터 나왔지 싶으실 수 있는데 21대 이 충남 보령 서천 보궐선거로 들어왔죠.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22대에 재선을 한 겁니다. 이번에 지금 재선이에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체제 때 이 원내 수석 대변인 했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 때 사무총장 수석 최고위원이 됐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습니다만 최수영 위원님 네. 재선의 당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이준석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은 당선이 돼보지 않은 이준석 대표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재선의 당대표 그것도 사실 재보궐로 들어왔을 때는 보통 0.5라는 네. 얘기도 붙긴 해요. 네. 중간에 들어와서 0.5다. 1.5선 당대표라고도 볼 수 있는 네. 건데 이건 좀 약간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례적이죠. 지금 21대 22대 하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재선 아니야 생각하는데 네. 실제 지금 풀타임 임기를 4년을 못 채웠어요.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2022년 6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치러진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거든요. 네. 그때 당선됐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만 3년하고 지금 2달이 지난 의정활동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한 텀의 임기라고 보는 그 4년의 임기조차도 재선이지만 못 갔던 3년을 조금 지난 지금 그런 커리어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저는 또 이게 주요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만 나이로 치면 올해 56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50대 중반의 대표에다가 네. 0.5라고 또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지만 3년이 안 된 재선, 3년이 조금 지난 재선. 이게 어떤 걸까요?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는 얘기잖아요. 새로움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김문수 후보를 꺾었던 거는 뭐 삼선의 그 장관의 여러 가지 커리어가 화려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너무 노쇠했다. 그다음에 당을 대표하기에는 좀 올드한 이미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강성이다 아니다를 연령대로 판단할 수도 없고 네. 초재선이 변화와 쇄신에 앞장서고 나머지는 구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이분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쇄신과 혁신이라는 꼭 젊고 이런 것들의 키워드가 강하게 싸우겠다도 있지만 그것이 또 오히려 역으로 좀 먹혔다. 그리고 이제 3대1의 구조였어요. 제가 4강 구도를 보시면은 네. 대부분 3선, 4선, 6선 이랬어요. 네. 조경태 6선, 안철수 4선, 네. 3선 이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선명한 구도가 됐던 것 같아요. 찬탄 대 반탄 구도에다가 어떤 그 젊고 혁신이라는 그게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당을 쇄신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당의 간판이 젊게 바뀐다는 것도 혁신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영선으로 당대표가 됐던 것처럼 그런 것들도 조금 당원들에게 소구됐던 측면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새롭다는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선명성. 강력한 이 강한 메시지를 내세우면서 선명성을 갖고 한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 선명성이라고 할 때는 친한파, 찬탄파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선명성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 결과를 두고 다들 한동훈 전 대표는 괜찮은 거야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장동혁 찬탄 겨냥 분열 몰고 간 분들엔 결단, 당내 분당 우려가 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진즉에도 찬탄파에 대해서는 이거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냈었는데 당선 이후에도 입장은 같았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이라도 원내에서는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오히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직접 들으셨는데 윤경호 위원님. 지금 사실 이 당선 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당선 후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선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는
이제 그러면은 내보내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걸로 크게 둘로 나뉘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안철수, 조경태 이렇게 당대표에 나왔던 분들, 그다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동훈이라는 탄핵과 관련해서는 극명하게 입장이 나눠지는. 근데 역설적으로 장동혁이라는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수석 최고위원으로 올라서서 한동훈을 밀어줬던 사람인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지금 느닷없이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죠. 특히 김문수라는 대선 후보를 꺾은 게 이게 네. 과연 정상적인 거냐. 제가 아까 왜 극우 세력이 제도권 안에 이제 또아리를 튼 겁니다라고 평가를 했느냐. 네. 김문수라는 후보가 어찌됐든 이 상대당 지금 대통령이 된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던 상대당으로서 대선 후보. 1439만 표를 얻었어요. 네. 그런 대선 후보를 꺾었다는 건 그 사이에 이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그 갈 길을 극우 세력과 손을 잡은 제1야당이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도 그러면 지금 제도권 집권당의 극우 제1야당 이것만 존재하는 거냐. 장동혁 대표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제명을 하나요? 아니면 출당 조치를 취하나요? 정당에서 그건 거의 뭐 내놓고 싸움인데 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발로 나가지 않는 한 사실은 분당이라는 건 말은 쉽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1야당 그다음에 집권당 다 양대 정당이 네. 전국 단위의 선거를 수차례 치르면서 자산과 인력 너무나 많은 이 기득권이 있단 말이죠. 그걸 버리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극우 세력이 제도권 안에 또아리를 튼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자리를 잡은 그게 바로 장동혁 체제의 의미다라는 걸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 이게 분당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지금 굉장히 어떤 기득권 정당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나가서 뭘 따로 한다는 게 쉽겠느냐. 그리고 또 대놓고 뭐 출당시키던가 이런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이 아니다. 그럼 대놓고 싸우겠다는 건데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친한파의 대표 주자죠. 조경태 의원이 이런 SNS 글을 올렸습니다. 아까 이 장동혁 대표가 이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 결단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침몰로 몰고 가면 신임 대표라도 두고 볼 수 없다. 내부 총질 프레임 씌워서 입막음하겠다는 건 민주정당이 아닌 독재정당으로 가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지금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은 침몰로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두고 볼 수 없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럼 두고 보지 않으면 그러면 분당이 생각이 진짜 있는 거야? 할 수 있는데 한국일보 기사 볼까요? 입지 좁아진 찬탄파 신당 창당엔 선긋기입니다. 신당 창당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 볼까요? 당장 한동훈 전 대표는 전당대회 결과가 나온 직후 원외 인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모두 힘내시죠 라는 위로의 말을 남긴 걸로 알려졌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참 쉽지 않네요. 정도인 거지. 안 되겠습니다. 나갑시다. 이런 거는 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최수영 위원님. 침몰은 두고 볼 수 없다. 두고는 볼 수 없고 신당 창당은 아니고 그럼 안에서 뭘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럼 이번에 득표 구조를 한번 봐야 돼요. 네.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당선됐죠. 근데 이제 마지막 결선에서 뭘 얼만큼 얻었냐면 네. 18만 5천 명의 당원들의 표를 받았어요. 네. 근데 여기 여론조사 합산하다 보니까 뭐 21만이 된 건데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이제 78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18만 5천이면은 간단합니다. 4분의 1의 지지만 받았다는 거예요. 숫자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당원 배가 운동 지금 뭐 한동 대표 하겠다, 전 대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당내 기반과 지지층이 취약하다는 거를 이제 안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28만 5천 명이 똘똘 뭉친 그리고 약간 김문수 후보에 또 실망했던 마지막 분들이 오면서 이제 이렇게 해준 건데 그러면 장동혁 후보가 뭐 재선 그룹에다가 일단 당에서 이번에 표로 확인된 18만 5천 표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는 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근데 지금 외부 요인들도 지금 복잡하단 말이에요. 특검 수사가 12월 달에 마무리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원정당 뭐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지금 난관이 봉착해 있고 그다음에
바로 내년 6월에는 전국 단위 3대 선거라고 하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대선 뭐 지선기획단 발족해야 되는데 네. 그때 당 지지율이 과연 그것을 버텨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건은 이렇게 봐요. 장동혁 신임 대표의 과제는 네. 향후 3개월에 있다. 그러니까 그때 동안 당의 어떤 그런 지지율 관리,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의 비전과 가능성, 네. 그다음에 당의 어떤 그 좀 말하자면 화학적 결합에 대한 본인의 약간 출구 전략,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도부가 조금 순항할 건지 아니면은 한동훈 전 대표 측이 노리는 네. 그때 어떤 반전에 또 모멘텀을 꾀할 건지 그 분수령이 저는 연말 정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은 몸을 숙이고 뭔가 때가 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당장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한데 요리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몸을 웅크리고 지켜보는 예의주시하는 상황일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랑 같이 있는 보궐선거에서 아마도 원내 입성하지 않겠어라는 전망도 상당히 있었죠. 그런데 이런 전망에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토론회 때 나 공천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보다 전한길 공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당대표 토론회 때. 그러니까 어제 딱 당선이 되고 박지원 의원이 SNS에 올린 게 푸하하 전한길 공천 확정. 한동훈 또 탈락. 분당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고문 취임입니까? 라는 이런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전한길 씨가 공천을 진짜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윤경호 위원님. 저 공언대로라면 그렇게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다시 뒤집어 보면 김문수라는 대선 후보까지 지낸 이 경선 후보가 왜 떨어졌을까? 저 토론회라든지 다른 자리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우호적인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장동혁 후보는 전환기를 나는 공천하겠습니다라고 더 직접적으로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 권리당원이 75만이든 78만이든 그 정도 중에 18만만 얻었다고 하지만 네. 투표율은 지금 46%, 47%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안 했다는 건데 투표를 한 절반 중에 18만이 똘똘 뭉친. 그러니까 이 18만이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극우 하는 이유가 이 장동혁 후보가 했던 얘기 중에 두 가지가 핵심이죠. 하나는 전환길 나 공천하겠다. 근데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다 보셨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에 와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버렸잖아요. 배신자 얘기하면서. 그때 들어온 그 비표도 자격이 없는 걸 가지고 들어왔다고 나중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받아주잖아요. 또 하나, 장동혁 후보의 얘기 중에 계엄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 또는 기독교를 표방하는 여러 종교 집단 중에 극우 세력들과 정치 세력화돼 있는 그들과 지금 장동혁 대표는 손을 잡은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지금의 장동혁 체제는 전환길이라는 저 인물에 그냥 엮여서 가버린 셈이니까 전환길을 공천 안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걸 과연 어느 지역에 공천을 했을 때 받아줄 거냐. 네. 그다음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내년 6월에 있는 건데 그 선거에는 영향을 미칠 거냐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냐. 그걸 잘 계산을 해야겠죠. 지금 당원 투표 선거에서는 저게 먹혔죠. 네. 그러나 나머지 샤이 보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판적인 중도층도 있고 아주 반대를 하고 있는 진보층도 있단 말이죠. 그 전체로 판을 넓혔을 때는 계속해서 전환기를 매개로 내세워서 전략을 끌고 가는 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그걸 잘 계산해야겠죠. 네. 일단 당 선거기 때문에 당심이 80이어서 이 전환길 씨랑 손잡고 되긴 했지만 과연 내년 있을 지방선거도 전환길 씨랑 손잡고 될 수 있을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혹시 저희 자료 영상으로 좀 보셨나요? 어제 장동혁 이 대표가 선출이 되는 그 상황을 같이 보면서 전환길 씨 손뼉을 치고 굉장히 또 즐거워했었죠. 근데 관련해서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이겁니다. 제목하여 신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전한길 씨 지금 말을 막 탁탁 지금 놓고 있고 TK 지도에서 딱 TK 지도를 펴놓고 뭔가 말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싸 공천 영순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한길 씨 공천 준다고 했는데 그럼 진짜 공천 받는 거야? 라는 건데 지금 만평에서는 아싸 공천 영순이 TK 어디로 갈까를 생각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또 어제 직접 이렇게 밝히긴 했어요. 요 얘기 잠깐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 전한길을 지명할 것인가 뭐 그런 뉴스도 막 나옵니다만 전한길은 뭐 감사하지만 안 한다고 그냥 고사할 겁니다. 왜요? 저는 언제나 정치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한 자리 하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뭐 국회의원 되라, 내년 보궐선거에 나가라, 뭐 최고위원 해라는 분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도 괜찮지만은 다만 저는 이게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평당원으로 하고 저는 머슴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공천 준다 그러는데 나 평당원 지명직 최고도 아니고요. 뭐 아무것도 나 공천도 아니에요. 나 평당원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진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토론할 때 이제 왜 밸런스 게임에서 네. 한동훈 대 전한길 했을 때 전한길 했을 때 제가 이 방송에서 뭐라 했냐면은 아마 현실로 닥치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거는 네. 당시의 상황 이기기 위한 공천하는 게 선거지 아무나 그냥 갔다가 자기가 보은하듯이 갔다 하는 건 공천은 그거는 그러니까 전국 단위 선거가 뭐 수백 군데가 펼쳐질 때는 한두 군데가 할 수 있지만 네. 보궐선거란 거는 대여섯 개밖에 못하고 하게 되더라도 여기서 승패가 갈린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지금 결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 어제 뭐라 했습니까? 전한길 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분은 밖에서 역할을 할 것이고 나는 정당에서 역할을 한다는 식의 얘기를 했고 네. 전한길 씨도 마찬가지 화답했어요. 내가 당 안으로 들어가거나 뭐 국회의원 하거나 이런 생각보다는 밖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결이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최소한 지금 전한길 씨도 내 문제로 장동혁 지도부의 초반 뭐 리스크를 내가 초래하고 싶지 않다는 뜻은 분명히 가진 거고 네.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도 그렇습니다. 원래 그 우리 격언에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합니다. 강을 건넜으면 산을 올라가야죠. 네. 스틱이 필요하지 뗏목 지고 올라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 했던 말과 선거 이후에 했던 상황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전한길 씨나 장동혁 대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장동혁 체제가 완전히 안정되고 장동혁 대표가 정말 당의 그립을 쥐었다라고 판단할 때는 그때는 또 어떻게 갈지는 살아있는 생물로서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저는 이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는 게 전 맞을 거라고 봅니다. 네. 선거 때 한 얘기와 선거 이후에 한 얘기가 사실 같을 수는 없는 거다. 안정화가 되고 본인의 당대표로서의 입지가 안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 뭔가 그립을 쥔 장동혁 대표는 뭔가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다 말 내뱉은 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기자들이 그래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장 대표한테. 지명직 최고위원 누구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능력을 위주로 제가 약속했던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기계적인 탕평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저에 대한 꼬리표는 극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에서 저를 극우로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튜버들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변하려면 혁신으로 나아가려면 지금은 강하고 선명한 장동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원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많은 보수 유튜버들께서 우리 당원들에게 왜 장동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예외 없이 한 목소리로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 나는 기계적인 탕평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뒷얘기가
많은 언론이 날 극우라고 표현을 했지만 보수 유튜버들은 아니다. 네가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당선이 됐습니다. 강하고 선명한 장동혁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튜버들이 말을 했고 난 그렇게 당대표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윤경호 위원님, 장동혁 대표의 뭐 좋게 얘기하면은 보수 유튜버한테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보수 유튜버들한테 당선에 대한 마음의 부채를 좀 갖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지명직 최고 누구 할 거예요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보수 유튜버가 지명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특히 지금 얘기에 2번, 3번 강조했던 게 많은 유튜버, 보수 유튜버, 저에게 지지, 그게 딱 당원들이 원하는 뭐 얘기, 뭐 이런 얘기는 완전히 거기에 지금 눈을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경주마 중에 이 눈을 가려놓고 앞에 홍당무 하나 걸어놓으면 오로지 그 홍당무 하나만 보고 앞을 향해서 뛰는 아까 우리 최수영 의원 숫자로 잘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75만, 78만의 권리당원 중에 네. 딱 4분의 1만 열정적으로 장동혁이라는 대표를 지지했다. 나머지 4분의 3은 그 4분의 3이 국민의힘의 당원이란 말이에요. 이 외연을 더 넓히면 훨씬 더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표성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제1야당으로서 지금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아직도 지금 보수 유튜버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건 네. 내년 6월에 전국 단위의 선거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가를 아직은 지금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더 만약에 지금 107석의 의석이라고 하지만 장 대표가 아까 말했잖아요. 뜻이 다른 사람들은 뭐 결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도 더 줄어들고 보궐선거 치르면 숫자의 변동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지방선거에서도 현재보다 더 세력이 줄어들면 과연 입지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지금 보장받은 임기는 2년이잖아요. 네. 그 2년 동안 얼마나 그러면 보수를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수라는 게 외연을 확장을 해 나가야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집권당과 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극우하고만 손을 계속 잡고 가면 그거는 스스로 입지를 더 좁히는 건데 딱 그 표현이 많은 유튜버, 보수 유튜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마 저는 내년 지방선거 전부터 삐그덕거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임기가 2년이긴 합니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당대표를 계속 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사실 결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최수영 위원님. 그러니까 저는 이건 여야 없이 네. 보십시오. 지금 유튜버들에게 휘둘리는 건 여야 없는 현실입니다. 그 정청래 당대표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심이 명심을 이겼다. 그리고 바로 그 김어준 유튜브에 또 출연합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도 유튜버들 우리 용산 대통령실 출입시켜주겠다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전한길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네. 유튜버들의 신세를 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현실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한 과정의 상징으로 봐야지 유튜버를 뭐 최고위원회 내가 네. 오겠다고 하겠다. 아니죠. 유튜버들에게 소구하는 정치가 여야 할 것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오히려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봅니다. 네. 아니다. 야당만 이러는 게 아니라 여야 없는 지금 전반적인 흐름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사실 이 관련해서 이 장동혁 대표가 나 당선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죠. 실제 아까 당선 전과 후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면회를 진짜 갈지 말지도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